안녕하세요. 최동훈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저희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군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군법무관에 대해서 한번 네. 이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변호사님, 군법무관이 뭔가요? 네. 일단은 그 미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미필 남자들이 병역 의무로서 할 수 있는 그 병역 혜택 중에 하나로서 이제 법무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군 법무관과 공익 법무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군의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군복무를 어떤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나라고 봤을 때 군의관이 있을 거고 공중보건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들도 군 법무관과 공익 법무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최동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익 법무관 이렇게 둘이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네. 이제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임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고, 군법무관으로서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군법무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군법무관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각 육군, 해군, 공군 이제 분류와 이제 임지 배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이제 군 법무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군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 활동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소송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군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군 검사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 복무, 병역 대체 복무 같은 경우에는 군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군판사는 소령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위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판사는 아쉽게도 할 수 없었지만 군 검사 활동까지는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국가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한다든지 또 이제 예규나 내규 같은 거를 검토하는 것처럼 이제 사내 변호사 같은 업무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군인의 이제 징계 업무. 그래서 징계 업무에 대해서도 징계 간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활동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징계의 파생에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할 텐데 그 취소 소송의 소송 수행자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법, 이제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든 전반적으로 다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군사작전법 관련 군사 활동에 대한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조력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지 부분도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매년 한 1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 그 육군 TO, 해군 TO, 공군 TO는 다르겠지만 육해 공의 분류 자체는 100% 랜덤입니다. 예, 그거는 그 누가 와도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요. 100% 무작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초임지, 뭐 육군에 선정됐으면 육군의 첫 번째 초임지 이런 거 역시도 본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해군의 초임지는 어디셨어요? 해군 초임지는 이제 목포였죠. 근데 그것을 자원해서 가신 건 아니다. 네, 초임지는 랜덤으로 배정을 받아서 저도 발령받게 됐습니다. 해군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목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다. 네, 하지만 해군이 돼서 해군을 사랑하게 됐고 목포로 발령받아서 목포도 너무 좋은 도시, 정말 기억에 남는 도시가 되었다. 해군 법무관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제 부대들에 많이 맞습니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선호하는 좀 바다가 있고 좀 기피하는 바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법무관 이런 것도 좀 법무관 시절 때 네. 이런 임지는 조금 어려운 임지였다.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어찌됐건 조금 지방 지역을 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임지라고 한다면은 인천, 또 동해, 그리고 목포, 부산, 그리고 진해,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해군 예하의 해병대 부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해병대 이제 포항에 있는 1사단, 김포에 있는 2사단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 각 임지 어떤 지역을 하느냐는 뭐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게요. 저도 듣는데 다 좋은 지역들인 것 같네요. 네, 예. 그 이제 해군은 그렇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방 쪽에 많이 위치를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 부대들 자체가 좀 주요 도시들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군 임지 중에 폭탄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폭탄이요? 네, 바로 해병대에 있는 백령도. 백령도요? 네, 백령도를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청해부대 파견이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뭔가요? 청해부대 말 그대로 소말리아로 파견을 가는 거예요. 을지문덕함 요런 이제 그 정도 급의 함정에 8개월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겁니다. 백령도를 넘어서 소말리아 맞습니다. 바다까지. 네. 진짜 그래서 배에서 8개월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유의할 폭탄이 있죠. 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군 법무관님. 네, 물론 제가 다녀온 건 아니지만 예, 네, 다행입니다. 또 막상 청해부대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를 느끼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군법무관은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은 장점이다. 그런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은 분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에 이제 반대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군 숙소 배정이 조금은 잘 되는 편이다. 집을 준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독신자 숙소를 이제 제공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익법무관들은 아무래도 각자 개인이 이제 월세를 부담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 숙소를 웬만하면 다 배정을 해주고 또 만약에 독신자 숙소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외곽이다 보니까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네, 이제 중소 도시들에 비해서는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그런 월세에 대한 비용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관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법무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혼이나 골프 그리고 박사 그 셋 중에 하나만 이뤄도 법무관 생활 성공한 거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 말이 저희도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물론 세 가지를 다 성취하신 정말 어메이징한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보장이 되고 그런 본인의 생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의 반대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군인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신분 자체는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으로서의 통제된 집단 생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부대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휴가도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단점이다. 맞아요.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단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을 하나 더 꼽자면은 일단은 다양한 송무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 행정, 형사 이렇게 두루 전반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찰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군법무관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으로서 이제 군 검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이 나중에 향후 검사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값진 경험이고 면접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법무관으로 검사 임용을 준비해서 그 결과가 유의미해요.
네, 정말로 저희 동기들도 보면은 유의미하게 많은 합격자들이 배출이 네. 되더라고요. 그게 꼭 뭐 법무관에 TO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군 검사로서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그쵸. 거고요. 네, 또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면접 점수를 또 유리하게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검사 업무를 미리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쵸. 예. 그런 의미에서도 검사들도 좀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왔다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군 검사, 그 검사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군법무관을 정말로 강추를 합니다. 그 군 검사를 업무를 했다는 거는 네. 좀 정말 이제 공익법무관 입장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정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부러운 네. 기회고. 근데 이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좀 군법무관들이 이제 취업에서 좀 비교적으로 좀 선호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일단 군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사 로펌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를 가지고 입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빅펌을 노린다거나 할 때는 군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개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요. 그 저희 사무실이 이제 네. 형사 사건을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법률사무소인데 네. 그 저희도 하다 보면 군 사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군 법무관 하셨으면서 네. 있었던 군 징계라든지 네. 군 검사로서의 업무가 좀 이제 업무 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사실 징계 같은 경우에는 군법무관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절차나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예상되는 양형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군법무관이기 때문에 군 징계 또 공무원 징계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장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선 변호, 피고인 국선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형사 전문 로펌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군 검사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런 예상 질문들이 이제 그렇겠네요. 머릿속에 다다닥 그려지는 것도 확실히 있고 저 질문은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이러한 진술을 지금 받지 못해서 이러한 증거가 부족해서 지금 나한테 우리 의뢰인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감이나 촉들이 조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래봤어. 네, 그쵸. 나도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지 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은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사무실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시는 인재로서 아닙니다.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좀 공법무관 얘기 네. 정말 좀 흥미롭고 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네.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궁금하신 분들이 네. 있으시다면 또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제 답변해 주실 거죠? 그쵸. 예. 네.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공법무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다음에 또 공익법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